자, 이번 시간에는 심장과 혈관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심장의 단면입니다. 심장의 단면을 보면 심장은 심방 2개와 심실 2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심방을 좌심방, 좌심실,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심방, 우심실이라고 하고요. 심방과 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혈액이 이동하는 방향이죠. 자, 혈액이 이동하는 방향이 지금 어디죠? 그렇죠.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심방심실, 이 심장은 또 혈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의 혈관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는 폐동맥, 폐정맥, 대동맥, 대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정맥의 종류는 2가지죠. 폐정맥과 대정맥이 있다. 자, 이 정맥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심방과 연결되어 있어요. 폐정맥은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고, 자, 대정맥 볼까요? 그렇죠. 대정맥은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정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심실과도 혈관이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자, 심실과 연결된 것을 찾아볼까요? 자,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것 뭐죠? 좌심실에서 혈액이 이렇게 이동하죠. 즉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 요거죠. 뭐랑 연결되어 있다?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동맥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심실과 연결되어 있죠. 자, 심실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혈관과 심장을 통해서 이동하는 혈액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대정맥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대정맥에서 노란색이 혈액의 이동입니다. 대정맥에서 어디로 간다? 그렇죠. 우심방으로 갔다가 우심방에서 그렇죠. 우심실로 가게 되죠. 우심실에서 어디? 폐동맥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 폐동맥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폐로 갔다가 폐정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폐정맥에서 어디로? 그렇죠. 좌심방. 자, 좌심방에서 좌심실. 자, 좌심실은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동맥은 뭐냐 하면 우리 온 몸을 돌고 다시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정맥,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바로 혈액의 순환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혈액 순환을 시키는 것이 바로 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심장의 구조와 기능. 오늘 배우는 것은 바로 심장과 혈관입니다. 자, 순환계. 자, 순환계. 우리가 앞에서 소화계 배웠죠. 순환계는 몸속에서 물질 운반을 담당하는 기관계로 어떤 것들, 그렇죠.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나 혈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일을 하는 녀석이 바로 누구다? 그렇죠. 심장입니다. 자, 심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심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받아들이는 곳이 심장으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 심방. 심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심장 밖으로 혈액이 나가는 곳을 심실이라고 하고요. 심방과 심실은 각각 몇 개 있다고 했죠? 그렇죠. 2개씩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좌심방,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심방. 자, 우심방과 좌심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심방 보이죠? 자, 좌심방은 폐정맥, 우심방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실 보겠습니다. 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심장 밖으로 혈액이 나가는 곳입니다. 자, 심실도 두 개죠. 우심실과 자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우심실, 자심실은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 다시 볼까요? 자,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심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심방으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혈액이 들어온다고 했죠. 혈액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런데 심실에서는 혈액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실은 심장이 수축하여 밖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성이 더 좋아야 되겠죠.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탄력성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방과 심실에 이제 두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심방 한번 볼까요?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심실은 이만큼 두껍죠. 또 우심방도 보면 이 정도가 심방인데 심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더 두껍다? 그렇죠. 심방보다는 심실이 더 두껍다. 왜 더 두껍다? 왜냐하면 심실에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그러면 심실 중에서 우리가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는데 좌심실, 우심실을 한번 비교해보자. 자, 그러면 좌심실은 두께가 이만큼 되고요. 우심실은 이 정도 되죠. 어느 쪽이 더 두껍다? 그렇죠. 좌심실이 더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한번 볼까요? 자,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대동맥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동맥은 우리가 온몸으로 혈액을 이동시키는 혈관입니다. 자, 우심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세요. 폐동맥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폐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심실에서 수축한 혈액은 폐까지 이동하면 되지만 좌심실에서 수축한 혈액은 온몸을 돌도록 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멀리 가겠어요? 그렇죠. 좌심실에서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심실에 수축이 더 세야 돼요. 그래서 심장의 두께가, 심장벽의 두께가 좌심실이 더 두껍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자, 심장의 구조 중에서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어디다? 그렇죠. 좌심실이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에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판막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선생님이 색칠하는 곳 한번 보겠습니까? 자, 여기 보입니까? 여기? 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자, 여러분 심장이 수축을 하면 사방으로 이제 혈액이 뿜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좌심실을 한번 예를 들면 좌심실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혈액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방과 심실 사이 구멍이 하나 있고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 둘 다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열려 있으면 심방으로도 가죠. 동맥으로도 가죠. 그러면 심방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심실에서 심방으로 거꾸로 올라가고 심방에서 또 혈액이 들어오고 이거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혈액의 방향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판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판막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이 부분이 판막입니다. 판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혈액의 방향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항상 같은 방향,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도록 항상 같은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막의 역할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혈액이 어떻게 흐르도록 해준다? 그렇죠. 심방에서 심실, 동맥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판막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심방, 심실, 판막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혈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미 혈관 2개는 설명했어요. 정맥 설명했고요. 또 한 가지 뭐였죠? 그렇죠, 동맥이죠. 자, 동맥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느냐 하면 심실과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입니다. 정맥은요, 그렇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실에서 빵 수축해주면 동맥을 따라 혈액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엄청 세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엄청 센 압력도 얘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비교하면 동맥이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고요. 반면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동맥에서 쭉 나와가지고 온몸을 위 돌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으로 들어가면 얘가 빠를까요? 여기에서 심실에서 빵 수축해줘서 얘가 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몸을 돌고 겨우겨우 가장 멀리 지금 도달하는 거예요. 당연히 느리겠죠. 그러면은 우리 느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의 속도가 느려지면 그죠, 거꾸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맥에는 동맥이 없는 여기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모세혈관은. 자, 우리 몸에 그물처럼 분포한 혈관으로 이 모세혈관은 우리가 소장을 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소장에서 짧게 잘라진 영양소가 이렇게 모세혈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온몸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된 영양소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두꺼워. 그러면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모세혈관은 얇아야 됩니다. 약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영양소가 이제 모세혈관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벽이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기 때문에 영양소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고 반대로 이제 노폐물도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자, 오늘 수업은 그래서 이제 혈관과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장에서는 우리 심방, 심실, 판막에 대해서 배웠고요.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